SK그룹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배터리 사업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안 좋은데요. SK온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SK온은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인데요. 떨어져 나온 첫 해인 2021년에 2,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시작으로 2022년에 약 5천억 원, 지난해 8,6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3,300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연간으로 하면 1조 원을 가볍게 넘길 듯 합니다. 이게 SK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하죠. 한때 코스닥 대장 코스피로 이전하는 에코프로도 올 1분기에 적자를 냈죠. 지주사 에코프로와 주력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각각 약 3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거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매출 이익이 급증했고 주가도 폭등했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배터리가 황금알을 낳아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배터리 산업이 안 좋은 건 우선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죠. 정확히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이걸 충족을 못 해줬어요. 올 들어서 4월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는 약 177만 대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60만 대에 비하면 10%가량 증가한 겁니다. 10% 는 것이면 많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7%에 달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10%는 너무 초라한 수치죠. 그나마 중국 전기차 시장을 빼면 오히려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유럽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차가 아직까진 너무 비싸거든요. 작년에 기아에서 나온 EV9이란 모델이 있습니다. SUV인데요. 전기차가 대체로 작은 편인데 이건 크기가 팰리세이드보다 더 커서 큰 관심을 끌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최소 7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옵션 몇 개 달면 8,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기차도 좋고 덩치 큰 SUV도 좋은데 기아 브랜드 달린 차를 이 가격에 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제네시스 GV80은 4,000대 넘게 팔립니다. 물론 이렇게 비싼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대체로 전기차가 동급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20에서 30%가량 비쌉니다. 여기에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에 주는 보조금은 계속 적어지고 있고요.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기차가 지금보다 20, 30%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죠. 여기서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1년 전인 작년 6월에 킬로그램당 300위안 정도 했는데요. 요즘은 82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리튬은 중국 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가서 위안화가 기준이 됩니다. 배터리 양극재 원료로 쓰이는 니켈 가격도 톤당 22,000달러 넘었던 것이 16,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음극재 원재료인 흑연도 30-40%가량 낮아졌습니다.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소재 기업들 수익성이 안 좋아지죠. 작년에 한국 증시 최대 스타로 등극한 에코프로가 대표적인데요. 올 들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온 원료로 양극재를 만들었는데 이걸 싸게 팔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는 삼성 SDI 같은 셀 업체에 양극재를 공급하는데요. 셀 업체는 소재 가격의 마진 얼마를 얹어주는 식으로 에코프로로부터 양극재를 사오거든요. 소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확 후려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양극재 소재 기업들 다 비슷하게 비싸게 만들어서 헐값에 넘게 하고 그래서 실적이 전반 다 안 좋아요. 분리막 소재는 더 안 좋죠. 배터리 소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요.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하는 일종의 벽 역할을 해줍니다. 분리막 소재 사업을 한국 회사들도 많이 했는데 하나둘 접고 있어요. SK그룹의 IE 테크놀로지라는 분리막 회사가 있는데요. SK가 이 회사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주문이 확 줄어서 공장을 절반 정도만 돌리고 있을 만큼 사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일본 도레이도 분리막 사업을 접을 예정인데요. 배터리 소재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소재 기업이 셀 업체보다 더 안 좋은 게 셀 업체들이 직접 소재 사업까지 하려 들거든요. 에코프로의 경우 최대 고객사인 삼성 SDI와 함께 에코프로 EM이란 조인트 벤처를 세웠는데요. 주문을 여기로 집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적자를 냈는데 합작사인 에코프로 EM은 1,500억 원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 기업들은 괜찮은가 하면 그건 또 아니죠. SK온도 어렵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걸 잘 반영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2024년 6월 27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새
무려 41%나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46% 떨어졌죠.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고 했는데요. 잘 팔리는 전기차도 있습니다. 중국 BYD라는 회사인데요. 올 들어 4월까지 48만 대 넘게 팔았어요. 시장 점유율이 17.2%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4%포인트 높아진 것이고요. 또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화웨이죠. 화웨이는 통신 장비, 휴대폰 같은 걸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IT 기술을 전기차에 접목해서 작년에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과 첨단 사양을 선보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부상할수록 한국 배터리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중국 업체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달기 때문입니다. 중국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을 비롯해서 BYD, CALB 같은 대형 배터리 회사들이 즐비하죠. 특히 CATL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기차에도 요즘 많이 들어가는데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분야에선 한국을 한참 앞서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원래 배터리 용량이 낮아서 저가 전기차에 많이 쓰였는데 CATL이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최근엔 한 번 충전만으로도 1000km까지 가기도 합니다. 전기차가 비싸서 잘 안 팔리는데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를 넣으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조차도 CATL 배터리를 일부 쓰는데 계속 적용 모델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까지 잘 해온 양극재 니켈 비중을 높여 성능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 잘하는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까지 확장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해야 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의 전해질을 기존의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용량은 확 높아지고 폭발 위험성은 낮은 데다 겨울에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되죠. 한마디로 기존의 배터리 단점을 대부분 보완할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해주고 있고 또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이 중국 업체들에 비해선 아직까지는 앞서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될지 눈여겨보시죠.